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하반기 방산주 전략 함께 하실 분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방산주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에 국내 방산주가 반사 이익을 얻고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유가도 치솟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글로벌 방산주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중동 지역의 분쟁까지 좀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방산 기업들의 주가가 강한 좀 탄력성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이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각국의 국방비가 증가하면서 방산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글로벌 방산 기업들의 그 매출 성장세가 보통 뭐 작으면 2%, 많으면 이제 10% 중반대에 그런 이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방산 기업들의 그런 주가도 향후에 각국의 국방비들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일부 종목 같은 올해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률이 한 33% 되는데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런 S&P의 올해 상승률을 이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인 그 기업이 이제 로키드 마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글로벌 1위의 방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주가를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2022년부터의 주가인데요. 계속 상승을 보이다가 특히 작년에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후에 주가가 좀 더 탄력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 매출액 기준은 646억. 달러를 넘어설 만큼 세계 최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이제 주가 상승률은 33%입니다. 그러니까 S&P 500과 비슷한 그런 이제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예상 PER도 22배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 거는 이제 RTX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세계 방산 기업 중에선 글로벌 매출 순위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초 대비 상승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47.4%. 그러니까 뭐 상당히 높은 그런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드롭 그루먼사라고 이제 뭐 글로벌 방산 이제 4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상대적으로 이제 노드롭 그루먼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세의 그 증가 폭은 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률도 한 15%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이제 제너럴 다이나믹 같은 경우도 글로벌 방산 업체 5위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023년 중순 이후에 계속 꾸준히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미국 업체 말고 이제 유럽에 있는 업체들의 주가들도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의 BAE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방산 순위는 이제 7위 정도 되는 그런 업체인데요. 연초 대비 상승률 한 17% 이제 정도 보이는데 지난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에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EU 내에서 이제 가장 큰 방산 업체로 불리는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도 올해 주가 상승률이 24%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여름 이후서부터는 주가가 약간 횡보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꾸준한 우상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해외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 주요 방산 업체 52주 이제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뭐 186%, 150% 가까운 그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 현대 로템,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그런 이제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매출 성장세가 빠르게 나타나긴 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방산 기업과 국내 방산 기업은 전쟁과 이에 따른 방위비 증가로 올해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방산주의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중동 전쟁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게 갑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저희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해서 이제는 방산주가 오르지 네. 않은 것처럼 너무 장기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오를까 했는데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 긴 흐름을 어떻게 지켜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중동 같은 경우도 뭐 우리나라 비슷하게 뭐 이스라엘하고 뭐 주변 국가들의 분쟁이 뭐 하루 이틀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있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많은 이제 관심이 이제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중동 내에 이제 반목과 그다음에 평화가 계속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마스가 그 작년 10월 달에 이제 이스라엘 공격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동 지역 내에 이제 상당히 평화 무드가 상당히 조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국교 정상화에 대한 그런 얘기가 계속 논의가 되면서 하마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쪽에서 이제 향후에 입지가 이제 줄어들 것을 우려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뭐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내부적인 또 이슈도 있습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상황에서 만약 전쟁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법정에 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라도 지금 전쟁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전쟁이 단순하게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로 확대가 되어야 이런 이스라엘 내 전시 내각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만약 전쟁을 이긴다 그러면 국민적 지지도가 상승이 되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인 위상이 높아지면서 법적인 그런 이제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에서 지금 계속 이스라엘이 중동 내에 전쟁 지역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이란을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중동 지역 내가 이슈가 된다라고 하긴 하지만 국내는 상대적으로 좀 영향을 좀 덜 미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중동 지역의 분쟁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 지역, 뭐 대표적으로 뭐 레바논까지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이란 같은 경우도 참전은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소극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란 같은 경우도 국내외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의 적극적인 그런 이제 개입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구두 개입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가끔 어떻게 이제 상황이 좀 악화됐을 때 이제 뭐 드론이나 그다음에 미사일을 공격은 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미사일 공격한 이후에도 이란 외교부의 발언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재반격을 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미 천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이제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전쟁이 전면전으로 만약 번진다라고 하게 되면 양상은 지금과 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일부 보도에서 나왔듯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뭐 핵 시설이나 아니면 정유 시설을 공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란의 보복이 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국제 유가가 상당히 뭐 크게 요동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안정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만약 국제 유가가 재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그런 부분 같은 게 그렇게 이제 확전이 되면 영향을 받겠지만 확전이 되지 않고 단기성으로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또 특히 이제 국내 방산 관련된 기업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해도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체 무기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미국산 무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친이란계 국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러시아나 중국 무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들과의 영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미국 대선 역시 국내 방산주의 큰 키워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두 후보 모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방산주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언급은 하고 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엔 더 강력한 종전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 쪽에서는 우려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선으로 보실까요? 일단 어느 후보가 되든 방산 관련된 종목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더 맞지 나쁘지 않을 않을까.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계속 지속하는 한 국방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이 국방비를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증가가 한세가 좀 가파르게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중동으로 인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 각국의 국방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국방비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신규 무기 구입에 상당 부분의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EU 같은 경우 최근 5년 동안에 국방비 증가한 부분 중에서 30%가 뭐 지금 신규 무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국방비 증가에 따라서 이런 방산업체들의 그런 이제 실적은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우크라이나의 종전에 관련돼서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종전하기까지 어려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종전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한국전이 이제 휴전됐었을 때를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국 전쟁에서 휴전 협상이 시작이 돼서 최종적으로 휴전 협상에 사인할 때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아직 휴전 협상 시작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과연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가 뺏긴 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종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서유럽 지역 내에서는 이런 이제 러시아의 리스크가 상당히 부분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유럽 지역 국가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런 러시아에 대한 그런 이제 적대적인 감이 좀 더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국내 방산업체의 주요 수요처인 동유럽 지역에서의 이런 리스크가 계속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방산 무기의 수입을 좀 더 확대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뭐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돼도 국내 방산업체들의 동유럽산 이제 수출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출하니까 수주 실적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방산주 외부적인 이슈를 제외하고서라도 지속적인 수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실적 탄탄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너무 많은데요. 방산주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 수주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가장 큰 게 이제 수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수주량이 원체 많기 때문에 계속 방산업체의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동유럽 이제 중동 이런 지역 내에서 계속 이제 한국산 무기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같이 보셔야 될 게 지금 뭐 지상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군 쪽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 해군의 이제 MRO 시장이 일부 개방이 되면 해외 업체로 개방이 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이런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국내 업체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이나 아니면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이제 MRO 관련된 그런 이제 협약들을 이제 체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 군수 지원함에 대해서 MRO 계약을 실질적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해군의 MRO 시장 확대에 따른 그런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H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는 그 계약은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계약 체결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국내 조선사 같은 경우도 같이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는 기대감만으로는 선택받지 못하죠. 성적이 잘 뒷받침되어야 되는 종목들, 섹터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막 진입되고 있는 만큼 실적이 기반으로 된 방산주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주 내에서도 하반기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데 지금 방산주들이 실적이 좋은 거는 대형 방산주 중심으로 실적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화면에 잠깐 보시다시피 지금 3분기 이제 방산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아직 추정치이기 때문에 뭐 확정되어 봐야 알겠지만 매출이나 그다음에 영업이익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이제 대형 방산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건 수출 중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수출이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주들의 실적은 내년까지도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방산주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형 방산주 중에 관심을 가지실
뭐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대 로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인 뭐 국내 이제 지상 방산, 특히 이제 K2 전차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K2 생산이 이제 폴란드발 이제 2차분에 대한 수주 계약이 뭐 조만간 임박했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루마니아나 그다음에 인접 국가인 슬로바키아에서 노후 전차를 이제 교체를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차종 선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을 기반으로 국내 현대 로템이 상당 부분 수주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또 철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철도 수주도 계속 좀 최근 들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철도, 방산 두 개의 축이 전부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직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중동 지역에 최근에 이제 총공 수출이 논의되고 있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RDP 체결로 인해서 국내 유도 무기인 이제 비공해 미국 수출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와의 그 방산 시너지에 대한 그러니까 방산 로봇에 대한 시너지 기대감도 같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LIG 넥스원도 같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